자, 두 번째 질문, 공시지가 요즘에 이슈되죠. 뭐 한 마이너스 8%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 빌라 시장에 보험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연 연구원님의 그 최근에 그런 이런 문제점 말씀 주시고, 뭐 방송 많이 나오신 김 소장님 뭐좀 정책적으로 뭐가 있을지 좀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일단은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시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세입자들이 그 전세 보증 보험을 드는데 그게 지금 허그에서 공시 가격의 원래 150%를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40%로 이제 강화를 했죠. 그다음에 보증 금액도 100%에서 9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그 보증 보험을 안 해주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저께예요. 그저께 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입법 포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임대인 협의회에서 한번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미추홀구에서 그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임대인 분들은 당연히 이게 지금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힘들다. 내가 만약에 한 채 보증 사고가 나면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보증도 안 해준대요, 허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이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세 상위를 당하신 물론 임대사업자가 다 악성 임대사업자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뭐 전세 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쁘게 이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자기가 어떤 임대사업자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자기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금이 낮아져야 하는 거고 전세보증보험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입장 차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말도 맞고 이분도 말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시 가격이 내려가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피해를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대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이제 줄여서 그 맞춰 나가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김인만 소장님께. 네. 사실 뭐 대책이 없죠. 지금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팽팽하게 임대인, 임차인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마이너스 18.7%인가요? 내리고 서울은 17%, 뭐 경기도는 22%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을 내리기 위해서 내쳤는데 이게 불똥이 또 이쪽으로 튀더라고요. 본의 아닌 이런 피해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오늘 질문에서 나오지만 최근 기자분들도 이런 쪽에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책이 없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고 어떤 사회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국토부에서 또 다른 대책 대안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전세 제도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터질 게 터졌다. 그동안에 전세 대출이란 제도도 2009년도에 생겼고 저금리 때문에 다 묻혀있던 문제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전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홍역처럼 앓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에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돌려줘야 될 돈인데 우리는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돈을 내 돈처럼 아니면 다른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관행처럼 사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전세 가율도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높긴 하거든요. 이게 뭐 80%, 90%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도 조금 이게 앞으로는 조금 내리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론화가 돼서 사실 임대인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뭔가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공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깡통 전세 관련돼서 많이 인터뷰하시니까 뭐 있나요? 좀? 제가 근데 여기서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의를 많이 받는 건 임차인 쪽이에요.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 문의를 받는 거는 이제 깡통 전세 관련해 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그걸로 사기죄로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셨다 이런 사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죄 성립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돈 못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 돈을 안 줄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그거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뭐 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민사 외에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뭐 전세 사기를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건축주분들 하면서 뭐 전세 계약하시고 이제 분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그 국토부에서 내놓는 정형적인 그 전세 사기 수법과 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임차인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건축주를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걱정을 뭐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깡통 전세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진짜 많이 받는데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뭐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승소하시죠. 하시는데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뭐 그 집을 경매해서 내가 낙찰을 받거나 임차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보시면 그냥 조금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다시 되팔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게 다 체납돼서 내 순위가 되게 밀렸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세에 들어가실 때는 큰 돈을 임대인한테 맡기는 것인 만큼 좀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이게 시장에서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물건인지 내 우선순위로 뭐 채무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